퇴근 후 몰빵 도서 출간, ETF 투자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몰빵입니다. 오늘은 요즘 바이오 쪽이 워낙 주가 퍼포먼스가 좋아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한 종목을 소개를 할 건데요. 바로 삼천당 제약이라는 기업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작년 기준으로 연간 2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코스닥에 상장된 신약 연구를 하는 바이오 기업들이랑은 다소 거리가 먼 탄탄한 재무 구조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제약 베이스의 기업입니다. 주요 매출은 대부분 안과 관련 의약품인 저만제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제품이 하메론이나 티어린 프리 같은 제품들인데, 제가 원래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평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잘 드리지 않았던 것은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 기업들이 대다수가 특례 상장을 하면서 재무적으로는 이익이 나지 않고 수년간, 연간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써야 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신약 개발 업체들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재무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을 해서 위험 부담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삼천당 제약은 우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제약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삼천당 제약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첫 번째, 황반 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의 복제약품인 시밀러 판매 계약 소식이고, 두 번째는 바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인 에스페스 관련해서 계약이 가시화되는 부분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앞서 말씀드린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저만제가 주가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현재 주가가 위로 갈 수 있는 핵심 트리거로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의 각각 사업의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보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눈앞에 왔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아일리아 복제약 시밀러 출시를 살펴볼게요. 원래 시밀러 시장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출시 첫 해에 가격이 30%에서 40% 정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환자들이 선호도가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소위 퍼스트 무버 첫 번째 출시 복제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해당 약물의 타겟 시장을 2년에서 3년 만에 50% 이상 점유율을 뺏어오면서 거대한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지널 의약품이 출시 첫 해부터 이렇게 시밀러 회사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독점적으로 처음에 받은 여러 가지 특허들이 만료가 되고 나면 이 특허 만료 시점부터 해서 복제약이 출시가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보여드리는 자료는 과거에 휴미라라는 약물의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된 2019년 이후에 2년 만인 2021년경에 보시는 것처럼 연두색 차트의 점유율이 60% 수준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밀러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약품을 만드는 빅파마가 1년이라도 이런 시밀러가 첫 번째로 진입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특허 소송을 통해서 시밀러 출시 시점을 늦추려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1년이라도 시밀러 출시 시점을 늦추려는 이유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매출이 독점적이기 때문에 시밀러가 들어오기 전에는 1년간 벌어들이는 매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시밀러 출시 이후 2년 정도면 오리지널 약물의 매출이 반토막이 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이 표는 뉴라스타, 허셉틴, 아바스틴이라는 오리지널 약품의 시밀러 출시 이후 몇 년간의 매출 추이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화살표로 표시된 시밀러 의약품 출시 직후에 2년 정도면 매출이 반토막 가까이 쪼그라드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 출시로 거대하게 커진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같은 회사가 있죠.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글로벌 기준으로 2021년까지 과거 5년간 연평균 50%가 넘는 초고속 성장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삼천당 제약은 황반변성 치료제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리제레논사의 아일리아 제품의 시밀러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아일리아 타겟 시장인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연간 12조 원의 시장이고, 시밀러사가 등장하게 됐을 때 30% 정도의 점유율만 가져간다고 해도 3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일리아 시밀러 시장에는 오늘 소개하는 삼천당 제약을 포함해서 삼성바이오나 알테오젠, 그리고 해외에서는 암젠 등의 회사가 뛰어들면서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일리아를 만드는 리제네논에서는 최대한 특허 소송을 걸어서 시밀러 출시 일정을 늦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장의 관례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단하게 특허에 대한 침해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일단은 출시 시점을 늦추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시밀러 도전 회사에다가 소송을 거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특허는 크게 물질 특허, 제형 특허, 투여 특허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일리아 약품은 물질 특허와 제형 특허가 현재 핵심 개발 역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노리고 있는 목표는 아일리아 시밀러 시장에 PFS라고 하는 프리필드 시린지 형태로 퍼스트 무버, 즉 첫 번째 시밀러 회사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의약품은 유통 과정에서 크게는 바이오알 형태와 PFS 형태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바이오알 형태는 약병에 약이 다소 많이 든 채로 유통이 되는 형태이고, 단점은 주사기를 꽂아서 약을 뽑은 다음에 환자에게 투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체 오염이나 투여 시의 투여량이 아주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프리필드 시린지 형태가 이를 보완하는 차세대 버전인데, 아일리아 시장은 PFS 형태로 대부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PFS 형태로 출시하는 것 또한 더 어려운 역량과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다른 회사들이 아일리아 시밀러를 개발했다, 특허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은 아마 대부분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PFS가 아닌 바이알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현재 글로벌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PFS 형태의 아일리아 시밀러 제품은 파악하기로는 제형 특허, 물질 특허, 투여 특허까지 준비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의심이 있기 때문에 특허 관련된 노이즈가 뉴스로 나오게 되면 그때마다 주가가 출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부분들을 말끔하게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글로벌 탑티어 파트너사와 판매 계약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삼천단 제약은 지금까지 현황을 보시면 일본의 센주 제약이라는 매출 4천억 규모의 안과용 의약품 전문 회사와 파트너사 계약을 체결을 했고, 캐나다의 판매 계획에 대해서는 아포텍스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제약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아포텍스는 연간 매출이 2조 원이 넘는 회사이고, 개인적으로는 파트너사가 이 정도 큰 규모의 회사라는 점만 하더라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파트너사는 시밀러 출시의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특허로부터 자신 있는 기업과 계약을 하려고 할 텐데, 삼천당 제약이 캐나다에서는 아포텍스와 진출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에도 서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공시가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가는 독일, 스페인, 이태리,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렇게 5개 국가이고, 이후에 프랑스와 남은 유럽 국가를 계약 체결을 할 것으로 목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에 나머지
서유럽 9개국의 판매 계약이 발표가 되었고, 유럽 국가 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자세한 파트너사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만한 글로벌 제약사라고 주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는 밝혀진 바가 없는 것 같네요. 당시에 시장에서는 프랑스 계약이나 아일리아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미국 계약도 빠른 시일 내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주가에 그런 기대감을 반영을 시키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당시 9만원에서 14만원까지 상한가도 기록을 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상승을 했었고, 사실 국가가 미국 하나만 더 추가가 돼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기존 계약한 일본이나 캐나다와 대비해서도 2배 이상 규모로 가장 큰 시장이다 보니까 기대되는 향후의 이익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 것을 기대하면서 시가총액이 이를 미리 당겨와서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뒤에서 말씀드릴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에스페스 플랫폼과 관련된 기대감이 이어서 터지면서 20만원도 넘는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실망 매물로 나와 있고 주주들이 기대한 시점 대비 뭔가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이 발표 시점이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서 주가는 13만원까지 최근에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까 아일리아 계약과 관련된 회사의 IR 장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까지 판매 계약이 체결된 일본과 캐나다 그리고 서유럽 14개국은 총 합쳐서 예상 매출이 6.7조 원의 규모이고 각 국가에서 받게 되는 마일스톤만 1,400억 규모입니다. 판매되는 아일리아 시밀러 매출의 절반을 이익 형태로 쉐어받는 구조고 이런 형태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회사 측에서는 발표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 단위의 이익이 발생할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정을 보시면 내년 2025년 1분기부터는 해외 쪽은 캐나다와 일본에서 판매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매출도 발생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 미국은 현재 계약이 발표가 되는 시점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는 지나서 판매 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프랑스와 미국 계약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로 공식화되느냐가 중요해 보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에 특정 언론사에서 삼천당 제약이 국내에서 특허 소송을 당했는데 내용을 숨기고 있었다는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는데요. 기사 관련돼서 내용을 잘 뜯어보시면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특허들은 리제네논의 24년 8월 보고서에 담겨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특허들은 사실 판매 가능 여부를 바꿀 만큼 중요한 특허권들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미 특허가 만료된 건들에 대해서 피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오리지널사인 리제네논이 할 수 있는 선택지들은 하는 것 외에는 확대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경우에는 바이알 제품에 대해서 피소를 당했지만 이미 국내에서는 아일리아 시밀러 바이알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 생각에는 주가가 크게 악영향을 줄 만큼 기존의 투자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악재는 전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구용 당뇨 비만 치료제의 먹는 형태의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에스페스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주사 제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GLP-1 시장을 경구용으로 변환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는 여러 약물 성분으로 현재 시판이 되고 있는데 크게는 세마글루타이드와 리라글루타이드 두 가지가 주요한 성분들로 알려져 있죠. 삼천당 제약의 에스페스는 가장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비만 치료제 물질로 쓰이고 있는 GLP-1 계열의 세마글루타이드를 경구용으로 개발 후에 판매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세마글루타이드는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의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입니다. 회사는 현재 2026년에 중국 판매를 시작으로 26년 말이나 27년 초부터는 미국에서도 판매가 개시될 것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 국가별로 파트너사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국의 보험 구조나 제품 판매 허가 등의 절차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파트너사로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미국에서 판매할 세마글루타이드 제품은 파트너사가 현재 탑티어 비만 치료제 회사인 일라이릴리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었는데, 회사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만한 큰 제약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파트너사 공개가 되는 것만으로 해도 주가에는 꽤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트너사는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미국 진출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파트너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고, 파트너사에서 긴급하게 텀시트를 요청을 해서 미국 판매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회사 IR에서는 주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계약을 같이 준비하는 파트너사는 상위 5위 안에 드는 제약사라고 하는군요. 5위 안에 제약사 중에 이제 삼천당 제약과 파트너 계약을 맺을 만한 회사는 다케다나 오츠카, 다이이치 산쿄나 아스텔라스 이 중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스페스의 경우에는 여러 회사들이 비만 치료제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사들보다 얼마나 경쟁 우위에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면 밖으로 나와서 밝혀져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상태라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파트너사 정도는 공개가 되어야 추가적으로 스터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펩트론이나 인벤티지 랩을 포함해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 엣지가 있는 기업들은 호재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기적으로 2026년 말부터 삼천당 제약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적으로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진행 중인 미국, 일본, 중국 계약에 대한 파트너사 공개나 진척 상황에 대한 부분이 IR 쪽에서 발표가 나와준다면 삼천당 제약 주가에는 굉장히 탄력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에게 진짜로 큰 힘이 됩니다.